우울하신가요? 우울증 편 계속됩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살을 암시하는 전조 증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기억하셔서 주위에 한번 좀 힘들어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실제로 자해나 자살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경우, 자살을 위한 방법이나 도구를 실제로 찾는 경우, 물론 인터넷 검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임종,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은 자주 하거나 이걸 기록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사인입니다.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삶에 대한 절망감과 목적 상실에 대해서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또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분노감이 너무 많다, 내 인생에 대한 분노감 또는 지나간 삶에 대한 분노감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무모한 행동,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억측스러운 무모한 행동을 한다든지, 나는 이제 인생에 덫에 갇혀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다, 또는 술이나 약물의 사용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다, 친구와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소위 외톨이처럼 지낸다,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끼거나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로 늘 잠을 너무 많이 잔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거나 징후를 보인다면 제 생각에는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살을 실제로 했던 분들의 가족들을 만나면 잘 몰랐다고 해요. 근데 잘 몰랐던 이유는 평소처럼 행동했는데 약간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고 난 뒤에 아까 말했던 그런 징후가 약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에이 왜 그래, 힘내, 왜 이래, 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에이 우리 등산 가자, 여행 가자. 우울증을 실제로 앓는 분들은 그런 소위 격려의 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 치료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징후는 주위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잘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증상이 조금 있어도 신경정신과를 막상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정신과를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신과적 질환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간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나쁜 일이거나 또는 부끄러운 일이거나 또는 이게 사회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정말로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인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아직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과적 질환을 정신건강의학과만 보는 건 아닙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들도 대부분, 또는 신경과 의사들, 이런 관련된 1차 의료의 의사들도 정신과에서 보듯이 그 우울증을 실제로 진단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외래에서 우울증 환자를 많이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단지 증상이 아주 심한 우울증이나 자살사고 같은 정신과적 응급을 요하는 그런 우울증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제가 의뢰를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 나중에 뭐 기록이 남는다거나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우리가 그 기록을 남긴다는 걸 의무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의무기록은 법정으로 10년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의무기록을 남기면 이게 나중에 내가 사회생활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의무기록은 의료진, 의사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법적인 문제, 심각한 범죄라든지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의료기록을 공개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지를 못합니다.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열람도 하지를 못합니다.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 또는 여러 회사를 취직할 때 불이익을 주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이 기관이 오히려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재를 할 때도 그런 걸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대 기재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기재를 한다고 해서도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절대 편견을 줄 수가 없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주저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를 잘 받으시면요,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만성화되고 우울증이 끝없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 치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 약 먹으면 다른 보험 안 된다고 하는데. 일부 실비보험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울증 코드가 들어가면, 상병 코드가 들어가면 어떤 일정한 급여, 소위 말해서 보상을 받는데 제한을 두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당당하게 우리 진료하시는 선생님한테 이 코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실비보험 청구를 할 때는 정신과적인 치료, 우울증만 가지고 치료할 때는 그 코드를 쓰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외에 여러 치료를 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할 때는 다른 코드를 써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험의 보상을 받을 때 받을 수 있게 의료진들이 당연히 배려를 합니다. 물론 이 배려가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제초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문제가 있으면 청구를 하지 마시고 가는 병원에 가셔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실제로 유병률이에요. 그거 굉장히 많죠. 어쩌면 지금 주위에 잘 살펴보시면 우울증에 해당되는 저희 가족과 또는 제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요. 병원에 가셔서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조기에 한다면 아주 작은 약으로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의 치료 시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치료하십시오.